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 일본 방문은 테마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일본 언론사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일본 현지 언론 반응이라는 주제인데,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2013년 3월 달에, 일본으로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일본 수상인 기시다 총리와, 같이 이제 정상회담을 하였죠. 여기 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상당히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잘했니, 못했니, 뭐라면서 이제 별의별 말이 다 나오죠. 박간의 채널 자체가 일본 정보 방송인데, 박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 이제 들으시는 분들마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경우는 특히 정치적 성향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아마 여러분들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각자 뭐 성향이라든지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재료로 쓰이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걸 준비를 했으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 이제 외무상 홈페이지입니다. 일본 외교부죠. 여기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래가지고 두 정상이 만나서 사진을 찍었다. 그 다음에 회의를 하였다. 그 다음에 같이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렸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 특히 이제 공동 기자회견이 있잖아요. 이게 3월 16일 목요일 이제 저녁 시간대쯤에 났었는데 일본 모든 방송사가 기존에 있던 방송을 이제 중간에 중지를 하고 브레이킹 뉴스 이래가지고 일본 총리 얘기한 건 그대로 일본어로 나오고 대한민국 대통령님이 얘기하면은 거기 이제 일본 동시 통역 해가지고 아줌마가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하는데 이게 일본에서 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이게 스타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일 양국 정상들의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딱 정해진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흔히 말하는 대본이 있잖아요. 대본을 읽고 하다 보니까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법조계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이야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대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자들 눈 보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죠. 일본에서 이제 동시 통역하는 이제 일본 아주머니가 동시 통역이 버벅거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이런 거 할 때 기본적으로 대본 어느 주잖아. 주면서 이제 이거 그대로 이제 받아서 동시 통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나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기자회견에서 일본 화제가 된 게 있었죠. 정상 기자회견이 끝나면은 기시다 총리가 이제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도 이제 나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가기 전에 앞에 하는 일본 기자단들 있잖아요. 한국 기자단도 물론 앉아 있는데 일일이 이제 악수를 해준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는 예가 없던 일입니다. 일본도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레기까지는 아닌데 매스컴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좀 솔직히 좋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일국의 대통령이 와서 이제 악수를 해주다 보니까 이게 일본 공중파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은 악수를 할 때 만졌던 손의 촉감이 상당히 좋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일본 보도가 됩니다. 그런 뉴스에서 기자분이 일본 공중파에서 이게 나와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일본 기자는 상당히 호감적으로 많이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데 일본 교도통신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도를 할까? 일본 입장에서는요. 그래가지고 일본 언론에서 대한민국 신문 일면을 이제 들고 와가지고 이거 뭐 이제 아마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제 신문마다 이제 특징이 나죠. 사실은 하나잖아요. 한국 대통령과 일본 수상 총리가 만나가지고 악수를 한 사진은 똑같은데 타이틀이 다 다르죠. 바로 이게 오늘 제가 말하고 난 골자입니다. 보는 사람과 성향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부러 한국 언론보다는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일본 현지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를 얘기한 것도 다 이것 때문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공동 기자회견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주목을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10여 년 만에 이게 만난 거거든요. 대한민국. 12년 만에. 12년 만에. 기존에 있던 뭐 전 대통령도 일본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오는 정상들이 흔히 말하는 일본 수상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G20라든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세계 정상회의들이 모이는 회의 있잖아요. 정상들이. 그거에 참가해서 왔다가 일본 총리 만나고 간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0여 년 만에 일본 총리만을 만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상이 온 거기 때문에 일본에서 상당히 좀 거기에 좀 중요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이런 좀 심각한 내용이 많으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일본 언론이 이제 이걸 뭐 보도하는 것 중에 이런 좀 뭔가 딱딱한 거 보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좀 다른 쪽으로 보도를 많이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어딨냐. 바로 이 사진이죠. 한일 정상 스키야키와 오므라이스를 사다리, 이게 하시고란 말을 하는데 흔히 말하는 1차 갔다가 2차 갔단 말입니다. 예. 이걸 이제 긴자에서 했다 이러면서 이건 이제 일본 경제신문의 보도, 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 이건 이제 아사히 신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건배 하는 것까지 나오네요. 예. 아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시는 분 좀 많으실 거예요. 이 오므라이스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일본 내에서는 다른 식으로 보도가 되는데, 일단 뭐냐면은 이거 이제 일본 정부가 외국인을 초대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국빈, 공빈, 뭐 공식, 실무, 방문, 빈객, 실무, 방문, 빈객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랭크가 나오는데, 이번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제 이거 있잖아요. 이제 실무, 방문, 빈객으로 이제 해서 갔다. 그래서 뭐 랭크가 낮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아사히 신문이 약간 커버를 해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이제 이런 실무, 방문, 빈객이 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기존에 오바마도 이렇게 왔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일본이 실무로 환대를 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한국 대통령이 실무로 온다 하더라도 이게 격을 낮추든지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뉴스 타이틀 보면 알겠지만 여기도 긴자 2차 나와 있잖아요. 아까 여기도 긴자 있잖아, 수상관저라든지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한다를 상당히 픽업해서 얘기하잖아요. 아, 예, 그런 부분, 예. 이게 성의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식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2014년이에요. 이게 일본에서 좀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오바마가 스시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넷플릭스인가, 이게 뭔가 다큐멘터리에 지로의 꿈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일본 스시 장인의 꿈. 이게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제 스시 한 번 이제 찝어주는데 이게 몇십만 원이에요. 당시 아베짱이 알아내가지고 거기 이제 가게를 빌려가지고 이거 독대를 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에도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 왜냐면은 기존과 다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일본에서는 이게 신경이 더 쓰이거든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걸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귀빈이 왔을 때 수상관저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있잖아요. 술을 마시고 같이 하면은, 여러분 뭐가 간단해요? 그렇죠. 경호가 필요 없어요. 동선 확인을 안 해도 되고 자기들이 신경 쓸 게 줄어듭니다. 이게 편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오바마 때처럼 오바마가 긴자까지 가겠다잖아. 가는 길에 뭡니까? 그거 경찰차, 그 다음에 경호원 차, 옆에 SP가 뛰어다니면서 이거 꼬고 이상 없습니다. 이거 해야 되잖아요. 2014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당장에 이제 이번에도 긴자 왜 의미를 두냐면 여러분, 작년에 뭐가 있었어요?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피살 사건. 이것 때문에 일본 경호가 난리가 났었어요. 맞아. 엄청나게 국내 욕을 먹었거든요. 긴자가 우짜든동 일본이 길거리잖아요. 길거리에 일본 정상과 한국 정상이 간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겁니다. 가게를 전체를 빌린 겁니다. 예, 총리랑 대통령이 간다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인식으로 봤을 때는 귀찮은 것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오바마 전 음. 대통령 때처럼 이런 가게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게 외부적으로는 뭔가 가까운 관계다라는 그렇죠. 걸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언론사마다 하는 게 뭡니까? 일부러 스키야키 먹고 가게 옮겨서 오므라이스 먹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2차를 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 2차를 잘 안 갑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마시다가 야 일어나 딴 데 가자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하나를 정하면은 거기서 밥 먹고 술 먹고 커피 마시고 나와요. 그래서 정상이 2차를 갔다는 것에 대해서 친밀감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이거를 맞아. 일본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언론사에서. 그리고 이건 보너스인데 어디서 밥 먹었냐면은 여러분, 이거 혹시나 우리 방송 보고 일본 와서 가실 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해드리면은, 이게 긴자의 처음에 1차가 이 요시자와라는 가게입니다. 이게 이제 가게 홈페이지입니다. 도쿄에서 이제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는 고깃집이다. 스키야키라고 하면 막 우리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나오거든요. 그래 한 우리한테 1인당 한 20만 원 정도면은 이런 스키야키 코스를 먹을 수 있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키야키를 먹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제 같은 긴자에 있는 이 렌가테라는 데 이동을 합니다. 여기는 꽤 유명한 집입니다. 렌가테. 이제 이 가게인데 이게 그 오므라이스를 먹은 가게입니다. 뭘로 유명하냐면은 일본에서 최초로 오므라이스를 만든 가게예요. 오. 원조.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얘기하면은 한국 대통령이 왔는데 일부러 오므라이스 원조집을 통짜로 빌려가지고 대접을 했다라는 식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게 좀 크게 이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메인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데려가고 싶은데
오므라이스만 먹여서 보내기에는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거 있잖아. 이거 스키야키가 들어간 것 같거든. 왜냐면 이 다음 걸 보면 아는데 이 두 가게의 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0m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메인인데 이것만 가긴 그렇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최대한 가까운데 역사가 있고 먹을 만한 데가 요시자와 있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이런 식으로 추측을 많이 해요. 이때 당시 이게 약 3시간 정도 합쳐서 진행이 됐는데 이 일대에 경찰이 쫙 깔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긴자이 쪽에. 일본에서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랑 연관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한국 대통령이 이제 일본 오기 전에 일본의 고독한 미식가를 상당히 즐겨본다. 이래가지고 이게 일본 내에서도 꽤 많이 화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의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다뤘죠. 한국 사람들이 이거 좋아한다 이래가지고. 일본에서도 팬이 많지만은 여러분. 고독한 미식가는 매니아예요. 기본적으로는. 맞아. 이게 국민 드라마는 아니에요. 이제 드라마 좀 보는 사람들은 보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고독한 미식가를 즐겨본다 이러면은 흔히 말하는 일본 문화통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잖아요. 고독한 미식가를 본다 하더라도 일본 문화통까지는 아니잖아. 그냥 아저씨가 음식 먹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사람들 먹방 좋아하니까 본다 그런 이미지인데 이게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걸 이제 언론에 흘린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 일본 방문은 테마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일본 언론사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이게 테마입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 기자회견에서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한번 언급을 하죠. 이 이후에 행보에서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무조건 다 등장합니다. 한일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이래가지고 1998년 10월 8일 도쿄에서 이게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입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 원래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일본 대중문화는 금기시됐던 겁니다. 아시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전격적인 개방 조치. 그렇죠. 바로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함께 한일 간의 거리가 가까워진 계기로 인해 가지고 일본 대중문화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유명한 러브레터가 1999년에 대한민국 공개가 됐잖아요. 러브레터가 1995년 영화입니다. 4년 후에 공개된 거예요. 그 다음에 2002 한일 월드컵 때 일본 가수가 대한민국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오프닝 노래 같이 부르고 있잖아요.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내 일본 대중문화가 여러 가지 개방이 돼가지고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당시에 뉴스가 엄청 부정적인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에 일본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문화가 잠식이 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일본의 그 선정적인 만화책, 일본의 그런 잔인한 문화, 그 당시 뭐 예를 들어 엑스제팬 이런 거 머리 길쭉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날까 이래가지고 언론사 다 깠어요 이거. 아마 나이 드신 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일본 문화에 잠식이 됐습니까? 아니죠.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대한민국 문화는 따로 뭐 최근에 박간혜가 리뷰한 더 글로리라든지 이런 것처럼 나름 상생을 하면서 우리나라 문화도 잘 나갑니다. 대신 뭐 예를 들어 문화생활에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점도만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링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고독한 미식가 좋아한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가 있어서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성이 좋아졌다는 게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고독한 미식가를 즐겨봅니다가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복선을 깔아주는 겁니다. 참고로 이 고독한 미식가 관련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이게 좀 화제가 됐죠. 한국어로 번역. 예. 고독한 미식가의 원작자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고독한 미식가 보신 분들 마지막에 후라토 쿠스미 이래가지고 이상한 안경 낀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음식점 아저씨가. 가가지고 내가 실제로 먹어봤습니다. 이거 맛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쿠스미 마사유키. 한국 대통령도 고독한 미식가를 아시네. 스키야키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고독한 미식가에 나오는 고로상처럼 또 먹으러 갔네.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못하나 봐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 재미있게 하는 거. 왜냐면 이 아저씨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거든. 상대방 나라 대통령이 알 정도로 유명했어 이런 느낌 있잖아. 좋아가지고 이거 기사 리트윗 하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고독한 미식가가 요 정도다. 여기까지는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 행보잖아요. 근데 한국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이번엔 대통령만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재벌 총수분들 같이 데려왔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뉴스도 일본에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를 가집니다. 오늘 내용에서.
예, 아사히 신문이네요. 한일의 경제단체 1억 엔씩 각출해가지고 기금을 창설했다. 당장에 이번에 강제노동에 관해가지고 한일 양국의 민간 기업들이 각출해서 그걸로 뭔가 하자. 이게 주제였잖아요. 일본 대표 케이다넨입니다. 예, 한일 미래 파트너십 선언 이래가지고 2024년 3월 16일에 이렇게 언론 보도를 낸 거죠. 앞으로 이제 한일 양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젊은이의 인재교류 촉진, 경제 강화 이래가지고 노력을 합시다. 당장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에서도 마찬가지로 한일 경제계 한일 강화 정상화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 강화 추진 이래가지고 양쪽 이제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기업들 대빵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친목 다짐을 한 겁니다. 정경련 경단련 미래지향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했다 했잖아.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약간 오마주입니다. 1998년에 한일 공동선언이 21세기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이잖아요. 예, 이거의 오마주입니다. 거기에 기반을 한 기금을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만들어 놔두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이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이게 보도가 됐죠. 그 삼성의 대빵 이재용 씨가 적은 적을수록 좋다. 당시 수출 규제 때 일본과 한국이 척을 졌죠. 특히 반도체 관련이었잖아요. 지난. 예, 그런데 이번 수출 규제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철폐가 되고 어쨌든 한일 양국 반도체, 칩포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미국을 위시로 한 그런 점에서 상생하는 구도로 간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좀 큰 주제라고 저는 상당히 느낍니다. 한국 대통령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 방일기에 개최된 한일 경제인 간담회 이후 14년 만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죠. 1998년 10월달 도쿄에서 열렸던 제15회 한일 재개 당시에 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라든지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송길승 SK그룹 회장이 참석했던 이후로 이번에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1998년 10월 이때 이후.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를 두고 이 테마를 어떤 식으로 녹여낼까라는 식으로 나온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본에서도 반응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일본 이제 관방장관에서도 어쨌든 한일 관계 이제 정상화에 이제 한 걸음이 나갔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염려스러운 보도가 이 정상회담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후에는 일본에서도 말하는 보도 딱 하나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이런 보도 많이 나왔죠. 그렇죠. 한국이 양보를 많이 했다. 이건 일본에서도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부터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일본에게 달렸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 돌아봐야 될까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도. 당장의 방문 한 번으로 과거의 뭐 김대중 오부지 선언 같은 임팩트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일본어도 마찬가지. 바가지 방송에서도 일본을 많이 까거든요. 저희 방송에서 일본을 많이 까고 일본 뭐 경제가 안 좋아요. 일본은 이런 게 현실입니다. 얘기를 하지만은 우자동동 한일 관계라는 게 좋아질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은 어쨌든 좋아지자는 걸 의미로 대한민국이 한번 공을 던진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그러면 그 본질적인 의미라든지 그걸 준비하는 일본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므라이스를 먹었다. 그렇죠. 오므라이스 쌉니다. 그거 우리나라 돈 1인당 만 얼마밖에 안 해요. 근데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 사람들, 싸구려 오므라이스다 라고 집중하는 사람들과 오바마 때처럼 긴자를 빌려가지고 긴자의 경호를 하면서 일본에서 최초로 오므라이스를 만든 가게를 통짜로 빌려가지고 접대를 했다 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온도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 다른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마 오늘 내용을 보시면 조금은 한국 언론 보도 시각에는 다른 점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 일본도 이번에 그 한국이 그 좋은 고물을 던져주셨다. 그렇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 오셨을 때 이렇게 세계에는 많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더 가까운 관계다. 그런 걸 어필을 하고 자민당 정치가분들도 그리고 기자분들도 다 같이 대통령 좋은 이미지다. 그렇게 보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이번에 어찌 보면 이제 저자세로 선물을 들고 왔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바꿔보자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일본에 있는 각종 언론사들이 논조를 딱 하나로 모아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늘 내용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여러분 한일 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정치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이걸 드라이하게 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물건의 본질이라든지 그 이면에 있는 거를 파악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의견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더 글로리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일본은 강자에게는 항상 유하다 했잖아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려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때려 부수면 됩니다. 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일본은 자기 나라보다 조금 낮게 보인다든지 약한 나라에게는 절대로 사과를 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강해져야 됩니다. 예. 그럼 일본 태도가 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일본은 또 야스쿠니 가고 그래요. 저는 대한민국이 항상 잘 되길 바라거든요. 내가 왜 한국 사람들에게 이거 하면서 먹고 사는데.